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2007년에 입사를 했는데 신한 BNP라는 회사를 2005년 정도에 이제 알게 됐었고요. 그 전까지는 경영학과 학생이다 보니까 회계사가 되려고 원래 생각을 했었는데 집에서 조금 휴학하지 말라는 그런 반대 부딪혀가지고 그냥 결국 이제 먹고 살 길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에 이제 선택을 이렇게 좀 찾아보다가 전 되게 단순한 방법을 사용했거든요. 사실 경영학과라 그러면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마케팅, 이제 조직관리, 그다음에 회계, 아니면 이제 재무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마케팅은 제가 좀 그 언어에 대한 센스가 좀 떨어져서 제가 사실 좀 포기를 했었고요. 그다음 조직관리는 그렇게 좀 썩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다음 회계는 회계사를 되려다가 집에서 좀 반대하셔가지고 포기했고 그래서 이제 재무만 남아서 재무를 생각을 했는데 재무하고 그래도 가장 잘 연관이 돼 있는 쪽이 실제로 본인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액션을 취했을 때 그게 어떻게 되는지 결과까지 딱 나올 수 있는 데가 주식시장이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재무에서도 뭐 파생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파생 상품이나 채권 시장은 조금 뭐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덜 액티브하다고 덜 활동적이어가지고 좀 매력이 없다고 느껴졌고 파생 상품 쪽은 글쎄요 제가 그 프라이싱 하는 데 있어서 좀 너무 이렇게 복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을 생각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회계사를 되려고 공부를 조금 했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못하게 돼가지고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난 어떤 게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속어법으로 이렇게 제거를 해 나갈 때도 내가 어떤 쪽하고 좀 잘 맞을까 이런 거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탐색을 할 때도 Y를 5번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 이거는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그 도요타에서 무결점 운동이라는 걸 예전에 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걸 할 때 그 기본적인 프로세스 자체가 5번 왜라는 질문을 5번 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간다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인 스스로에 대한 그 객관적인 분석이나 아니면은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왜라는 질문을 5번까지는 못 하더라도 그래도 한 3-4번은 할 수 있어야 해본다면 확실하게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왜 재무를 택했나. 재무를 택했는데 저는 이제 수학을 상당히 좋아해서 난 수학을 좋아하니까 재무가 좀 잘 맞는다. 근데 수학만 좋아한다고 해서 굳이 재무를 택할 필요가 있느냐.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또 다른 이유를 많이 댔었고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막상 그때는 나름 막 이렇게 치열하게 많이 선택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목표가 정해졌으면 이제 그와 관련된 정보 수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저는 회계사가 되는 걸 좀 포기하고 나서 금방 이렇게 여기 회사에 일하시는 분을 선배가 있어서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이런 길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서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 회사에 대한 거나 이쪽 업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주식에 대해서 너무 좀 막연하고 너무 원론적으로 막 접근을 했었는데 주위에 또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해박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좀 도움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 친구들 권유로 동아리 활동도 좀 하면서 좀 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 교류도 하고 하면서 이제 좀 정보 수집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단계를 밟아가야 할지 가장 손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체득하라고 했는데 제가 좀 처음부터 주식으로 이쪽 저희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고 작년까지도 주식을 하고 있어서 주식 시장에 대한 걸로만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다른 쪽은 잘 몰라서 일단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가장 손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체득이라고 했는데 주식 시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이 있겠지만 혹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주식 투자를 직접 해보신 분 혹시 손 잠깐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없으시군요. 죄송합니다. 그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하고 기본적 분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차트만 보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 회사의 주가가 움직였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미리 이제 그 예측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기법이고, 기본적 분석은 이제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었고 비용은 어떻게 관리하고 뭐 그 해외 그 원재료 같은 건 어떻게 조달을 하고 이런 걸 볼 때 앞으로는 얼만큼 경쟁력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게 이제 그 주가에 얼만큼 반영이 됐는지를 이제 분석해서 이제 투자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차트를 보는 건 조금 보기도 어렵고 되게 너무 급변하고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 사실 이제 기본적 분석부터 했는데, 가장 손쉬웠던 게 저는 회계 공부를 많이 했다고는 하기는 어렵지만 회계사가 되려고 노력을 해서 회계가 좀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 분석의 가장 기본은 재무제표를 볼 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아리에 그 처음 들어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회계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키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회계 공부부터 다시 한번 보고 회계를 통해서 어떻게 주가까지 산출을 해내는지 그런 거에 관한 그런 손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했습니다. 뭐 처음부터 뭐 자격증에 도전을 할 수도 있는데, 자격증을 취득할 때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너무 어려운 거, 뭐 사람들이 요즘 많이들 보시는데 뭐 CFA라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FP도 뭐 일단 절대적인 점수 자체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말고 이제 증권 투자 상담사라든지 뭐 이런 손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신다면 그래야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잘할 수 있구나, 시험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네, 합격할 수 있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쉬운 것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밟아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장애물 앞에서 주저앉지 말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흔히 취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딱 떠오르는 게, 제가 지금 그 구직자의 입장이라면 학벌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학점이 될 수도 있겠고요, 영어 성적이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나는 인턴을 해본 적이 없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너무 겁먹거나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좀 한두 개가 뒤처진다고 해서 이렇게 그 길을 포기하고, 내가 정말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시진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도 뭐 영어를 그렇게 잘하거나 학점이 그렇게 좋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입사할 때 저는 그 자기소개서를 뭐 멋있게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솔직하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쪽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주식시장과 관련된 그 수업을 많이 들었고, 실제로 동아리에서 친구들과 교류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조그만 돈이지만 조금씩 돈을 모아가지고 주식 투자도 실제로 해보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쌓은 경험이나 그런 그 제가 느꼈던 점을 좀 자기소개서에서 많이 썼었는데, 다행히도 그 면접장에서 1차, 2차 두 번으로 나눴는데, 1차에 이제 실무자분들이 들어오시고 2차에 이제 임원분들이 들어오셨는데, 1차에서는 당연히 실무자분들이라서 어떻게 주식 투자를 했고 어떻게 공부를 했고에 대해서 좀 관심 있어 하시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솔직하고 차근차근 준비를 좀 했던 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데, 당장 이제 취업을 앞두신 분들은 그걸 일부러 막 꾸며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친구들의 경험이나 아니면 뭐 주식 투자로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자기 것인 양 한다기보다는, 내가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지금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 관심이 있어서 많은 걸 이렇게 탐색을 해봤지만, 아무래도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뭐 운용사에서 아니면 뭐 증권사 아니면 은행에서 일하는 게 난 적합해 보인다라는 거를 잘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